애니 보는 두 남자의 슬테고 신랄한 잡소리 아츠키 라디오 S를 신작. 안녕하세요, 아츠키입니다. 네, S를 신작 오늘이 20회 방송이에요. 벌써 20회네요. 예, 그러니까 10회 방송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횟수가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네, 50회 때는 무슨 특집을 하나 해볼까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 특집을 하고는 싶다. 일단은 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2019년 6월 14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7시, 저녁 7시입니다. 아직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가 지지 않았어요. 깜깜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19회 방송에서 2부 찾아라 마시는 애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진행을 안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2부는 찾아라 마시는 애니 2018년 2분기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코믹걸즈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앞선 두 작품이 이제 좀 뭐랄까요, 진지한 그런 로맨스 작품 두 작품을 좀 봤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약간 좀 그냥 일상계 코미디, 예, 어, 그냥 킬링 타임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을 골라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1부 순서는요, 현재 방송되고 있는 2019년 2분기 애니들, 각 주별로 리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센리오 소녀입니다. 오프닝 전에 이제 에이지가 엄청나게 큰 사슴벌레를 잡아왔어요. 거의 한 뭐, 손가락 한 개 정도 길이의 그런 벌레였는데, 그런 크기였는데, 그런 벌레를 하나 잡아와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그런 약간 고등학생인데 약간 초등학생들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름방학인데 뭐 하고 있냐? 그냥 뭐 이렇게 벌레나 잡고 놀고 있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만의 부장이 그래서 이제 아만의 부장은 어디로 놀러 가자. 네, 부활동의 일환으로 어디로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만의 말에 나나코가 이제 자기는 반딧불이를 보러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반딧불이가 잘 보이는 그런 들판, 그런 스팟으로 어, 놀러 가기로 합니다. 이 와중에 키노와 타오는 이번 주도 등장을 했고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은 왜 나왔냐? 이번 주는 왜 나왔냐? 그래서 보니까 나나코랑 에이지한테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네가 특별하게 섭외를 한 그런 요원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반딧불이가 이제 밤에 보이고 또 들판 같은 곳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귀신이 나온다 하니 뭐 그런 이 장치를 깔아놓고 이제 키노와 타오한테 뭐 놀래켜줘라. 예. 좀 둘이 좀 그런 이벤트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마 하던 진짜로 홀령이 등장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어, 갑자기 이제 키노의 눈이 뭐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무슨 이상한 그림을 그리질 않나. 그다음에 타오가 갑자기 끌려가지를 않나. 아마네는 뭐 갑자기 사라지고. 예. 그래서 진짜 귀신이 등장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타오가 끌려가고 나서 그 어떤 터널 안에 있었는데 그 터널 안에서 이제 타오가 끌려갔는데 에이지랑 나나코는 그 반대쪽이죠. 들어왔던 입구 반대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끌려간 애 찾으러 다시 가봤자 뭐 소용없을 것 같았는지 그냥 반대쪽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빠져 나왔는데 이제 그 타오를 끌고 간 그 무언가, 예, 무슨 혼령 같은 거는 이제 코토가 그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예, 완벽하게 그 연기를 성공했던 거였죠. 문제는 이제 그 이거를 타오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연기가 아니죠. 그냥 완전히 리얼로 끌려간 그런 장면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한 차례 이제 유령 소동이 이제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딧불이를 이제 찾으러 가는 일행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딧불이를 발견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에이지랑 나나코가 이제 꽁냥꽁냥 되는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물씬 풍기는 그런 장면과 함께 끝이 났는데, 이번 주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나오는 장면이죠. 네, 나나코랑, 그러니까 나나코가 에이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뭐 작품 자체가 좀 러브 코미디 라기보다는 이런 게 일단은 1대1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섞인 그런 약간 일상계 코미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네, 앞으로도 뭐 딱히 뭐, 네, 이제 사이클상 다음 주랑 이제 다다음 주 남았는데, 어, 어떻게 끝을 낼까 참으로 음, 궁금해지네요. 예. 네, 뭐 이번 주는 뭐, 예,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반딧불이를 이제 찾고, 예, 나나코가 이제 그 탄자쿠에, 예, 그 원래 적는 그런 거를 이제 적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쓰려다가 이제 다른 거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줬다 이거죠. 썼는데 안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인즉슨 초반부에 이제 아마네가 무슨 반딧불이에 관련한 그런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게 뭐 오히려 더 맛이 산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미상관으로 나나코가 기억을 해내서 단자쿠에 자기의 마음을 이제 써서 얘기를 하려다가 급하게 가려버리고 그냥 비밀이다라고 새로 써서 에이지한테 보여준 게 좀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기법이 이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예. 지나간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은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고요. 예. 또 그 장면 자체에 나타난 감정 자체가 이 나나코가 에이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게 좀 잘 묻어나는 그런 장면 연출이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세뉴소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는 공부를 못해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못해 10화. 지난주 에피소드는 이제 그 키리스 선생의 집 청소 에피소드였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신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갑자기. 예, 이제 10화인데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에 이제 나리유키는 뭐 어디 놀러 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이제 학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돈 없는 애가 어떻게 학원 등록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 이제 부탁을 했더니 지원을 좀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업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새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이제 코미나미 아스미라는 인물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리유키가 다니는, 그러니까 주인공, 예, 인물들이 다니는 학교를 졸업한 선배이자 이제 재수생 신분이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누가 자리 좀 비켜달라. 예, 원래 앉는 자리가 옆쪽이니까 좀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나리유키가 자기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키도 작고 굉장히 좀 동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좀 반말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선배였다.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좀 당황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스미랑 나리유키가 나란히 앉아서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이제 몰라서 이상한 거리에 이제 헤매게 되는데요, 나리유키가.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남자들 둘이서 어 이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그 남자 둘이 어떤 가게를 데려가게 됩니다. 이 가게는 이제 메이드 카페였고요. 근데 이제 나리유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이드 카페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가게를 들어갔으면은 뭘 돈을 지불해서 뭐 음식을 사 먹든 뭘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리유키가 가게를 빠져나가려다가 메이드 복장으로 출근한 아스미랑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이 뭐랄까요? 아까는 이제 뭐 선배 포스 물씬 풍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메이드 카페의 에이스 뭐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서 살짝 좀 뭐 TMI죠. TMI를 알아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아스미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어깨 좀 넓어 보이는 그 남자 둘은 비주얼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좀 착한 그런 친구들이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스미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가게를 나가서 집으로 가려는데 그러려다가 이제 그녀의 이 엄청난 시험지들을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점수가 개판이에요. 예. 참 이 재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아니 재수생이라고 봐도 정말 심각한 그런 점수였거든요. 뭐 21점도 있었고 뭐 한 자릿수 점수도 있었고. 예. 그래서 갑자기 나리유키는 이제 아즈미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어차피 나리유키는 전 과목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된 가게 사람들은 나리유키한테 아즈미의 공부를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면에서 드러나냐면 다음 날에 이제 아스미가 출근을 했는데 나리유키가 또 와 있었던 예, 그 장면에서 밝혀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리유키가 한 명을 더 돌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제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공부를 봐주고 돌아가던 나리유키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랑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가게에 나리유키가 지갑을 두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지갑이 아니라 카드를 교통카드를 놓고 갔는데 아스미가 이제 그거를 가지려고 돌려주려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세 명이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아스미의 아버님이었다. 네, 정말 이 우연의 일치가 굉장한 이 크리티컬로 작용이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스미와 아버님이 살고 있는 집이자 진료소 같이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어, 이제 아버님이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라서 이제 아즈미가 왜 메이드복을 입고 있느냐, 너 그 꼴이 뭐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아스미의 대처가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 어, 얘는 그러니까 나리유키를 가리키면서 얘는 내 남친인데 얘가 메이드복을 좋아해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다. 어마어무시한 거짓말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아버님이 좀 순진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거를 또 믿어요. 이걸 또 믿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어,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믿어버리게 된,
굉장히 이 거짓말 자체가 어마무시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리우키가 남친이라는 거를 이게 인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나리우키한테 물어봅니다. 얘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사귀고 있냐? 그래서 이제 나리우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 의학부를 목표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사귀게 됐다. 맞춰줬죠. 근데 여기서 아버님이 또 격분을 하게 되는데요. 아스미한테 너 의학부 안 가도 되니까 재수 그만해라. 아니면 뭐 진로를 바꿔라.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나리우키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 자기가 이제 돌보고 있는 히로인 3인방이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주변한테서 듣던 그런 말들이 들리니까 또 이 의협심이 생겨났는지 그래서 그 둘의 언쟁 사이에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아버님한테 공식으로 남친 인정을 받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나리우키가 아저씨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아버님이 아저씨가 뭔가 자네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이렇게 장면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날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 나리우키와 히로인 3인방이 공부를 하다가 아스미랑 마주치게 되는데 그 장면 다음에 이제 B파트로 넘어가고요. B파트 시작 부분에서 이제 그 히로인 3인방 후미노 그다음에 리즈 우루카 이 세 명이 나리우키가 다니는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반이 달라서 같은 수업을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이 다른데 쉬는 시간 될 때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리유키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멘붕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 힘들다. 여기 학원은 뭐냐? 엄청 빠르다. 뭐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하소연을 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아스미가 그 3인방한테 대책을 좀 알려줍니다. 역시 이 재수생 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지 예, 조언을 좀 해주는데요. 조언이 이제 참고서 사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라. 이제 학원은 너의 공부를 이제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공부는 자기 혼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5명이 서점에서 참고서를 사고 돌아가려다가 예, 소나기가 갑자기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쫄딱 젖은 상태로 아스미의 집으로 대피하게 되는데요. 5명은 이제 그러다가 후미노가 어떻게 하다가 아스미의 아버님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나리유키가 이제 아버님은 이제 나리유키가 가짜인지 모르고 가짜 남친인지 모르고 이제 사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후미노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들은 후미노가 완전히 이 사신의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나리유키한테 배빵을 날려버립니다. 거의 뭐 질러처럼 예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찔러버리는데 그래서 나리유키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나리유키가 해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스미도 나타나는데요. 이제 아스미까지 나타나서 해명을 하니까 이제 믿어주는데 뭔가 깔끔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그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아스미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가 이제 이 나리유키한테 마음이 있는 거냐? 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미노는 아 그건 아닌데 예. 그렇게 하니까 아스미가 그러면은 나랑 나리유키가 사귀는 게 진짜든 거짓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약간 이 카쿠시데레라고 하죠. 예. 뒤돌아서 이제 얼굴 붉히는 뭐 그런 장면도 살짝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엔딩곡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아스미의 가게에서 예, 나리유키한테 이제 3인 히로인 3인방에 대한 질문을 이제 아스미가 던지는데요. 걔네들은 도대체 너한테 뭐냐?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리유키는 거의 뭐 딸 같은 존재들이다. 예, 돌봐주는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또 아스미가 카쿠시데레를 또 선보이면서
뭐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약간 좀 놀리는, 네, 연하남을 놀리는 그런 누나의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 주 에피소드가 종료가 됐는데, 이번 주 전개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얘네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10화의 신인물, 그것도 원작에서 지금 굉장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히로인이 떡하니 나와버린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작진이 분할 이쿨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 그러니까 이번 1쿨에서 완전히 끝내버릴 거라면 이거는 원작 만화의 그 내용을 그냥 때려박은 전개다. 예. 개연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2개 남았는데, 만약에 다다음 주에 그 전형적인 하렘 엔딩 있죠. 예. 그걸로 만약에 끝난다면 이 작품은 여태까지의 제가 지난주까지 내렸던 평가 중에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가장 이 특이점, 네, 하향 곡선을, 아니 곡선도 아니고 하향 직선을 이 수직 하락하지 않을까, 평가가 스토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키리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등장을 했던 인물이고요. 네, 키리스는 등장을 했던 인물이라서 뭐 이 사람이 히로인 전선에 뛰어들든 안 뛰어들든 이거는 상관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오늘 나타난 아스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타난 인물이 히로인 전선에 뛰어드는 인물이 된다? 그것도 이 종방이 2주 앞둔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에피소드를 진행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끝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는 공부를 못해. 여기까지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도우미여우 센코씨입니다. 첫 장면부터 눈이 내렸어요. 예, 눈이다 하고 이제 센코는 신나하고요. 그렇더니 이제 한숨을 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길가에 이제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이제 출근을 여전히 해야 되는 쿠로토. 예. 엄청나게 눈이 쌓여서 뭐 차도 못 다닐 것 같고 전철도 이제 막 끊길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서 쿠로토는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센코가 질척대기 시작해요. 예, 가지 말라고. 이런 날씨에 출근을 해야 한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바지가랑이 자꾸 완전히 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 밖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가려는 쿠로토한테 이제 휴대폰으로 회사 오늘은 쉰다 이런 문자가 오는데요. 이럴 거였으면은 좀 빨리, 예, 집문방 나가기 전에 문자 주는 게 낫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애초에 쿠로토는 빨리 출근했던 거고요. 시간상 이제 전철을 타고 회사를 가야 되는 거면 거의 1시간 안팎으로 이제 직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예상을 하자면, 거의 집에서 6시 7시쯤에는 나간다는 얘긴데, 일찍 출근한다는 거는 그거보다 뭐 30분에서 1시간 더 땡긴다는 얘긴데요. 회사 사장이 굳이 5시에 일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예기치 못한 휴일이 생겨버려서 크로토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센코는 이제 나가서 눈밭에 구르기 시작합니다. 뒹굴기 시작하고요. 참 어린애, 800살인데 어린애 같은 면모를 보이는 그런 센코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눈밭에서 뛰어다니는 센코의 모습을 보면서 크로토가 이제 굉장히 오늘따라 예쁘다, 예뻐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직격탄을 맞아서 센코가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완전히 그냥 눈밭으로 뛰어드는데, 정말 그 예전에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진짜 여우 하나가 눈밭에 이제
다이브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과 거의 똑같이 생코 역시나 머리부터 눈밭에 박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간만에 눈이 쌓인 거를 만끽하는 쿠로토와 센코였고요. 근데 이제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센코는 허리에 이 통증을 느끼고요. 쿠로토는 이제 손을 데우겠다는 핑계로 센코의 꼬리를 막 만지는데요. 어, 이제 저희는 뭐 여우가 아니니까 꼬리에도 약간 그런 무슨 신경이 있나 없나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꼬리에도 그 열 감지 센서가 있는지 차가운 손으로 꼬리를 만져대서 센코가 결국에는 감기에 걸려버립니다. 네. 감기에 걸린 센코로 이제 A 파트가 종료되고요. B 파트에서는 이제 그 센코가 코타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센코를 이제 쿠로토가 보면서 엄청난 이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따뜻해 보인다. 따뜻함과 그 푹신푹신함의 환장할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센코가 이제 그런 쿠로토를 보면서 눈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들어와 하는 그런 눈짓인데 쿠로토는 이걸 딱 보고 아 이거는 꼬리를 만져도 된다는 신호다. 그렇게 알게 되고 들어가서 이제 어, 센코의 꼬리를 또 만끽하게 됩니다. 이게 또 왜 그런 거냐면 B 파트 전에 A 파트 마지막 부분에서 센코가 이제 당분간은 꼬리 만지지 말아라 꼬리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B 파트에서 이제 그 꼬리 금지령이 해제되는 정말 쿠로토 입장에서는 감격의 순간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꼬리를 만지는데 센코가 저녁을 이제 준비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쿠로토가 이제 조금만 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코타츠를 나가는 센코였고요. 쿠로토는 이제 아쉬운 눈치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도 밥 먹으려면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지난주에 그 지난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 예, 아무튼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바닷가 에피소드에서 등장했던 보라색 여우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보라색 여우의 이름은 소라고요. 예, 센코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센코의 상사급 되는 그런 인물이다.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거의 한 뭐 5개 정도 이상 돼 보이는데. 예. 센코는 이제 꼬리가 하나인데. 예. 시로도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이 소라는 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센코랑 시로랑은 다르게 캐릭터가 굉장히 이 누님 캐릭터예요. 이 소라가. 그래서 이 굉장히 또 그 나이스 보디, 예, 또 이 목소리나 말투도 굉장히 이 매혹적인 그런 스탯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소라가 엄청나게 이 매혹적인 자태로 쿠로토한테 들이댑니다. 예. 그러니까 센코는 너를 치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센코가 해줄 수 없는 거를 나는 해줄 수 있다. 예, 이번 주 에피소드를 보셨던 분이라면 느끼셨겠지만 다들 느끼셨겠지만 소라가 유도하는 거는 굉장히 또 그렇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소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 와중에 쿠로토는 모든 신경이 꼬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라한테 어 이게 소라가 이제 우리 쿠로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쿠로토는 저 그러면 꼬리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꼬리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이제 소라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센코가 막아요. 이거를 꼬리는 그러니까 쿠로토한테
꼬리를 허락하는 거는 나 혼자야 이렇게 막아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소라는 이제 돌아가는데 예, 신기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 이게 복선인가 아니면 그냥 한 소린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이제 뭐 생코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너한테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근데 이제 소라가 돌아간 이후에 이제 센코가 좀 질투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있는데 굳이 다른 여우의 꼬리를 또 만지려고 하냐. 예, 굉장히 또 귀여운 그런 장면이었고요. 근데 이제 쿠로토가 센코님 지금 질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아니라고 또 부정하는 모습이 또 있었고요. 센코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예,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센코가 이 쿠로토의 태도에 좀 화가 났는지 저녁을 엄청나게 조촐하게 밥 한 공기에 생선구이 딱 하나 평소 같으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쿠로토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끝나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천 개의 소라와 시로 네,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나는데 과연 이 소라가 쿠로토한테 경고한 거는 뭐였는지 예, 쿠로토도 굉장히 좀 이 찝찝해 하는데 저도 역시나 찝찝하고요. 이 말이 저번 바닷가 에피소드에서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도미오 센코 작품 중간중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장면이 과연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어, 과도한 야근으로 사망 예, 뭐 채팅창에 이렇게 나왔는데 과로사는 조금 아 근데 킹리적 가심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아니면은 이 작품이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정도 이런 어둠의 에너지가 쌓이면은 뭐 그런 어둠의 존재가 데리러 오는 약간 뭐 그런 장면도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쿠로토한테 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건 아니잖아라고 채팅방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뭐 이 천 개의 여우가 내려온 장면 그런 컨셉부터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장면이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도우미요 센코 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21회에서는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찾아라 마시는 애니 2018년 2분기 세 번째 작품은요 이제 코믹걸즈를 저희 SG인잡에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사이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부 순서 2019년 이제 2분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019년 3분기 작품 저희가 어떤 작품 리뷰할 건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2부 순서 찾아라 마시는 애니 2부 순서에서 진행한 작품들 2018년 2분기는 지금 확정을 지었고요. 2018년 1분기부터 이제 과거로 이제 역순으로 진행되는 순서인데 그 중에 이런 작품은 좀 리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 분기 그 사이클 맞춰서 한번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50회 특집 때는 어떤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예,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좀 내주시면은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두 남자의 쓸데없고 신나는 잡소리 야치키라도 S를 신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